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9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은 복소수 계수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에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수 계수에서 적용 가능한 공식이 있고요. 복소수 계수에서 적용 가능한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복소수 계수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두 가지 포인트 잡아서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별식의 구조는요, 여러분, 근해 공식이랑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좀 떠올려 보시면요. 이런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이런 방식으로 외웠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특별하게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어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데 그 중근은 실근인 중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만약에 A, B, C가 실수 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복소수 조건 하에서 본다고 하면 동일하게 판별식이 잘 작동을 할 거냐 아니면 오작동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내려드리는 결론은 만약에 복소수 조건 하에서 만약에 판별식을 쓰게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오작동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닐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어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것은 판별식이 0이면요. 중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실근으로 중근인지 허근으로 중근인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자, 여러분, 이 전제는 개수의 복소수가 들어간다. 다른 말로 이 a, b, c 중에 무언가가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a, b, c가 허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이 근해 공식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판별식 부분이요.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칠까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b에서 i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값은 전체적으로 허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i가 들어갔다고 칠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어서 루트 바깥으로 정리가 돼서 i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합쳐서 루트까지 합쳐서. 근데 만약에 b에 또 i가 있어서 마이너스 i 플러스 i 해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허수가 아닌 값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어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이 부분이 0이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중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a랑 b 값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실수로서 잡힐 수도 있고 허수로서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식이 0일 때만 중근인 거다. 대신에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약에 개수가 복소수 조건 하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와 엔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복소수가 개수 범위로 잡혔을 때 실근을 가질 조건을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식은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뭐 하시면 되냐면은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실근을 직접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실게요, 여러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수에 i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수가 복소수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판별식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얘를 실근을 알파라고 일단은 한번 정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실근을 알파라고 정하고요. 그 알파를 그냥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은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파라는 실근을 두고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저기가 성립하게끔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 해서 2a 알파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4 마이너스 2i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에서 a도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이 구분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수는 실수끼리 이렇게 구분 지어 갈 거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구분 지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a 알파에 플러스 4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들어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에 i가 돼서 여기가 는 0 처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됐더니 결국에 얘가 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0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0으로 잡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2로 나오게 되고요. 그쵸? 그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a 마찬가지로 2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면 무조건 판별식은 쓰시면 안 된다.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판별식 사용하는 거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채화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개수 중에 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개수가 복소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수가 복소수라고 하더라도 중근일 때만큼은 뭘 사용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판별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판별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그냥 판별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a 제곱에 플러스 2ai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4i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a, b가 실수기 때문에 아까랑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똑같죠.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얘가 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0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0이다. 그래서 a가 2로 잡히고 그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 복소수 개수의 범위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한 근이 허근으로 잡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근을 켤레근으로 예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직접 허근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갖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는 0입니다. 근데 만약에 a, b, c가 실수라면요. 이 조건 하에서라면 만약에 한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i다라고 하면 다른 근을 무조건 1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 가능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A, B, C가 실수여서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 잠깐만 한번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양쪽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발을 한번 붙여볼게요. 켤레복소수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상 다칙 연산에 대해서 전부 다 바가 쪼개지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a 바가 되고요. x 바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의 바가 되고 x의 바가 되고 플러스 c에다가 바가 붙게 됩니다. 0에다가 바를 붙이면 어차피 0이니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a바, b바, c바 요 부분이 전부 다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의 x바의 제곱이고 플러스 b의 x바가 되고 플러스 c가 되면서 얘가 는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만약에 x가 한 근이면 누구도 같이 무조건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x에 바를 붙인 그 값도 무조건 같이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근인데 x의 바도 근이려면 이 방정식이 그대로 똑같은 방정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a, b, c가 실수 조건이 있어야만 이 식 자체가 바뀌지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근데 만약에 복소수 개수가 됐다. 여기에 i 같은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바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값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방정식이 아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다른 근으로 그럼 켤레근을 예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직접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허근을 직접 대입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제 정도를 더 체화 엔제로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마무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체화 엔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실수 A, B, C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러분. X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여기 B 앞에 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가 지금 복소수 범주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한 근을 3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다 잡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ax 제곱에 플러스 ibx에 플러스 c는 0인데 이 근 중에서 근 하나가 3 플러스 i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한 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마이너스 i라고 예상하시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네.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왜? 근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x자리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3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i의 b의 3 플러스 i가 되고 플러스 c가 되면서 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식 좀 정리하시면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8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6i가 되네요. 플러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정리할게요. 3bi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고 플러스 c가 되면서 얘가 는 0 처리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a, b, c는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8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부분이 실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수 i로 뽑힐 수 있는 부분은 6a 플러스 3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랑 같은 흐름입니다. 이 부분이 0,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0. 그런 다음에 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를 봤더니 6a 플러스 3b가 0이구나. 그러니까 2a 플러스 b가 0인 거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b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10a가 되고요. 10a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10a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니은에서 보면 c는 4a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b랑 c를 한 문자로 통일했거든요. a를 가지고 다 통일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다른 한근을 이제 찾아볼 건데 여기도 a로 다 지금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ax 제곱이고요. 플러스 여러분 여기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ai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0a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를 다 양변에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한 근이 얼마입니까 지금? 3 플러스 i예요. 자, 다른 한 근을 아까처럼 3 마이너스 i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만큼은 언제나 사용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잡혀야 됩니까? 2i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 한 근으로 잡히게 되는 건데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3 마이너스 i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거랑 값이 다르죠? 네, 그래서 얘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옳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복소수가 개수일 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복소수 개수에서 한 근이 허근으로 나왔는데 다른 근을 켤레근으로 예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풀어가는 방식은 둘 다 똑같았는데요. 결국엔 뭘 합니까? 실근을 대입하거나 허근을 대입하는 거다. 나와 있는 근을 그냥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